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아 아산 건강 강좌는 자궁근종 치료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주현 교수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을 헷갈려 하십니다.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은 자궁벽을 구성하고 있는 자궁 평활근에 생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폐경까지 유병률이 한 70에서 80%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진단은 골반 진찰, 초음파, MRI, CT,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계가 명확하게 주로 동글동글한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위치에 따라서 숫자를 붙이기도 하고 이름을 다르게 붙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궁성근증은 정상적으로는 자궁 내막에 위치해야 될 조직이 어떤 이유로든 자궁에 침투하게 되어 자궁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전체 자궁의 크기가 커지는 질환입니다. 젊은 여성에서 약 30%의 유병률을 가집니다. 특히 심한 생리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리를 할 때마다 자궁근층에 피가 차서 많이 아플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생리 전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사진은 자궁성근증이 있는 자궁을 반으로 가른 사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궁벽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혹만 제거하는 수술은 굉장히 자궁성근증인 경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의 근본적인 수술 치료는 전자궁절제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궁근종은 경계가 명확한 혹으로 혹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궁성근증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궁벽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혹만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비슷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래에서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자궁근종이 있을 때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자궁근종의 치료에 있어서는 증상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출혈이 심한지, 생리통이 있는지 또는 압박 증상이 있는지 증상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볍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면 의사의 판단하에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종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증상도 차이가 나게 되고 치료도 달라지게 됩니다. 점막하 근종은 난임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적 치료가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신 및 자궁 보존에 대한 환자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환자마다 개별화된 치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궁근종의 수술적 치료를 살펴보시면 임신을 해야 하거나 자궁 보존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종만 절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종의 크기, 위치, 그리고 과거 수술력 등을 고려해서 개복수술, 복강경 또는 로봇을 위한 복강경, 자궁경 수술 등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자궁절제술인데 전체 자궁을 다 드러내는 전자궁절제술이나 자궁 경부만을 남기는 부분적 자궁절제술도 가능하겠습니다. 수술 방식을 선택할 때에는 최대한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 전에 증상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폐경주사라고 하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를 사용하여 출혈 증상을 잡고 크기를 줄여주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궁근종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리통을 잡기 위한 약물 치료로는 먼저 생리 기간에만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약을 생리 직전이나 통증이 시작할 때 미리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혈 증상이 같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레보노르게스트를 자궁 내 장치라던가 경구피임약, 그리고 생식샘 자궁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약물 치료는 출혈 증상에 사용하게 됩니다. 출혈을 잡기 위한 내과적 치료로는 먼저 트라넥사믹산과 같은 지혈제를 생리기간에 단기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호르몬제가 금기이거나
호르몬 치료를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많이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레보놀게스텔 자궁내 장치라던가 경구피임약, 그리고 생시스템 자궁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 프로제스틴을 선택하여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 약물 중에서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은 수술적 및 중재적 치료 및 폐경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치료로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물들 중에서 어떤 약물이 가장 좋은지는 좀 비교 근거가 부족해서 1차 치료를 위한 약물을 추천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약제에 대한 부작용은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나에게 맞는 약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궁근종 관련 압박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선 소개한 약물 중에서는 일명 폐경주사를 제외하고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압박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대부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폐경주사라고 알려진 이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크기를 좀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부작용이 있어서 길게는 사용을 못하고 저희가 수술이나 다른 중재적 치료를 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종 절제술은 자궁 또는 생식 능력을 보존할 수 있으나 이제 재발 위험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후의 근종 재발 가능성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궁 절제술은 자궁 및 생식 능력을 보존하고 싶지 않고 완치를 원할 때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궁동맥 색전술과 하이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궁동맥 색전술은 자궁 보존을 원하는 경우에 시행할 수가 있겠고 사타구니에 조그맣게 절개창을 넣어서 양측 자궁 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해서 자궁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막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 자궁 근종과 자궁 크기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고 최대 5년간 지속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식 능력, 즉 임신 및 난소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아직 제한적이어서 출산을 완료했지만 자궁을 보존을 원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프입니다. 하이프는 MRI 유도하에 고강도 초음파를 사용해서 자궁 근종의 응고성 괴사를 유도하는 그런 비침습적인 치료법입니다. 역시 자궁 근종 및 자궁 크기를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60개월 된 시점에서 재시술 빈도가 53.9%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역시 생식 능력, 즉 임신 및 난소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역시 출산을 완료했지만 자궁을 보존하고 싶은 경우에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궁 근종과 자궁암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에서 정말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자궁 근종이 자궁 육종으로 되는가? 암 전 단계네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임상적으로 그리고 영상학적으로 자궁 근종과 자궁 육종이 이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빨리 자라는 근종이나 폐경 후 자라는 근종 그리고 CT나 MRI 초음파에서 모양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경우에는 저희가 육종을 의심하고 이때는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이 있으면서 출혈이 많을 때 자궁 경부암이라던가 자궁 내막암 등의 기타 암이 이제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암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선별 검사를 통해서 암 가능성을 배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치료는 증상 및 추후 임신을 고려하는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자궁 근종의 약물 치료의 목적은 병변의 제거는 아닙니다. 자궁 동맥 색전술 및 하이프는 생식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서 출산 완료 후에 자궁 보존을 원할 때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궁 근종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치료 방법에 따라 본인 자신의 의견과 결정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